수능을 우리가 주입식으로 외워가지고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공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과거에 문제가 다 있었던, 드러났었던 정시로 돌아가려고 하는 네네. 것이냐. 이건 좀 납득하기 힘들다. 수행평가랑 관련해서 이게 아이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엄마들이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주는지. 과제를 수행하거나 혹은 현장 학습을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지금 학습의 혁신, 교육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사실 토론 프로 생전 처음인데요. 지금 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사교육이 줄었냐, 아니면 학생들 부담이 줄었냐,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줄었냐, 아니면 비리가 줄어들었냐, 아니면 특정 지역이나 아니면 특정 학교, 아니면 특정 계층 쏠림 현상이 줄어들었냐, 더 악화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온 이유는 학생 여러분들이 제발 좀 저 나가가지고 팩트 포켓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나온 건데,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실제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건지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려고 네. 나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시 확대가 가져온 지금 파급 효과가 뭐냐면,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신문을 봤 서울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정시 확대에 불붙은 강남 학세권, 대치동 한 달 새 2억 껑충. 전세값도 일주일 새 강남구가 가장 많이 치솟 샀음. 이런 기사가 지금 나가고 네네. 있는데, 과연 정부가 결정한 정시 확대 정책이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되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기회 전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뭐 100% 공감을 해요. 근데 그게 학종이어야 된다. 넌센스다. 그런 기회 전형은 학종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이전에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저소득층 전형이나 농어촌 학생 전형이나 장애인들 위한 전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사회적 약자를 갖다가 배려하고 그들의 대학 진출 기회를 갖다 넓히기 위한 전형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100% 동의하고요. 이것하고 학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 학생들 대상으로 수능 성적으로 뽑을 수도 있고, 내신할 수도 있고, 면접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학종 일반이 문제인 겁니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학종. 여기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것을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정시가 중심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정시가 문제풀이식 주입식 교육이다. 그렇게 해서 안 맞다고 해서 이제 학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가 확대됐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수시가 이제 각종 스펙화되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렇다면 지금 반응은 정시로 돌아가자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정 교수의 공식 입장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저희의 공식 입장입니다. 학생부 수시 교과 중에서 전형, 학생부 교과 내신 중심이란 말씀이시죠?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는 지금 드러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개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기회균형 선발 전형, 우리가 바른 기회 선발 전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그 전형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네. 가정이나 차상위계층 가정 학생들이 주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문을 더 넓혀줘야 된다. 이게 이제 공식 입장이고요. 네네. 문제는 인문계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데 공감 능력 지수 가지고 선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동아리 뭐 했냐 가지고 선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걸 중심으로 해서 얘가 갖춘 지적 역량이 얼만큼 되느냐 가지고 평가 대학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모순이 되고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여쭤보는데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이제 학생들을 뽑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그 판넬 잠깐 볼 수 있나요? 네네. 판넬 보시면은 제가 어떤 그 문구를 봤냐면요. 저기 보면은 가장 저 왼쪽 핵심이 문제풀이 이제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내신이거든요. 내신 시험 잘 아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와요?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 하신 거, 책에 나온 거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거기다 뱉어내면 100점 나옵니다. 공신들도 그냥 이거 성실성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냐면, 예를 들면 영어 독해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하냐면 영어 지문 해석하지도 않아요. 그냥 해설 보고 한글 뜻 머릿속에 놓고 들어간다면 그래도 맞춰요. 그게 공신들이 공법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또 족보를 보라는 겁니다. 왜냐면 작년 거에서 거의 그대로 나오거든요. 달달 외우는 거예요. 내신이야말로 그야말로 달달 외우는 거거든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내신 속에는 지금 수행평가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내신의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높아지고 있지만 나아지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수능이든 내신이든 사실은 지금 우리가 대학 경쟁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경쟁이 심한 건 맞아요. 네. 하지만 내신에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수업의 변화라든지 수행평가를 통한 변화 같은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반면 네. 수능에서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왜 차이가 없다고 있는 하세요? 거죠. 제가 말씀을 네. 좀 드려볼게요. 아니, 네, 잠깐만요. 제 네, 차례니까. 강성 차세선 교수 대표님, 네. 왜냐면 수능이랑 내신이랑 출제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밤마다 수업 도시는 것도 바빠요. 학생들 상담하는 것도 바쁘고, 그리고 또 행정 업무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문제를 출제하려고 그러면은 양질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수능을 예로 들면은 이제 최고의 교수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저 어디 호텔에 감금돼가지고 정말 퀄리티 높은 문제를 내세요. 이 수능을 우리가 주입식으로 외워가지고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공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 퀄리티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성태 씨가 이제 학교 다닐 때와 지금 학교 현장의 수행평가 비율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도 지금 간과하고 계시고, 지금 학교에 보면 수행평가 비율이 과반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라는 건 뭐냐면 교육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취 기준들이 있는데, 그 성취 기준을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프로젝트 위주의 수업을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혹은 뭐 과제를 수행하거나 혹은 현장 학습을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지금 학습의 혁신, 교육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비율이 과반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필고사만 해도 많은 학교들이 30% 내지 40% 혹은 적게는 20%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수행으로 100%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하셨듯이 지필고사의 그 수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단순 암기로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개선 방향은 비교과 요소를 줄여가는 지금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제 교회상이 삭제가 됐고, 그다음에 2011년에는 해외 봉사활동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뭐 고등학생이 논문 써서 뭐 한 거 있죠. 그 2014년에 제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외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학생부 정책 숙려제에서는 학기당 한 번의 수상 실적과 1년에 한 개의 자율 동아리만 빼고 좀 없애자고 해서 2022부터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줄이다 보면 수능만 남겠네요. 네. 그 과정이 지금 10년을 넘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얼마나 100년을 더 기다려야 되나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아졌다고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그 자소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잠깐만 짧게 읽어드릴게요. 작업 전극과 상대 전극의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한 염료 감응형 태안전지의 특성 연구를 읽게 되었습니다. EIS, J-V 특성 곡성과 같은 생소한 학술적 용어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탄소 나노튜브에 흐르는 28 전류 측정 실험에서 그래프에 나타나는 JSC와 같은 용어처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처음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열정과 끈기를 가지는 과정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울대학교에서 공개한 작년 그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우수 사례입니다. 지금 검색해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 학교 공대 나왔는데 저도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 자소서 우수 사례 보면요, 뭐 엡실론 델타 논법 나옵니다. 대학교 과정이 아니라 대학원 과정이에요. 지금 비교과 좋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 본단 말입니다. 비교과가 뭐냐면은 교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과가 아닌 내용이면서, 그리고 전공에 대한 어떤 열정, 전공에 대한 어떤 관심, 그 전공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어떤 심화 과정을 원하는 데다가 이제 이 학생의 어떤 개성을 원하잖아요.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면 한마디 뭔지 아세요? 대학교 과정을 선행하라는 거예요. 그 전공을 선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대학교, 심지어 대학원 사교육까지 받고 있어요. 13개 대학의 합격자들, 학중의 합격자들을 보면 그래프가 선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일반고는 1등급대 합격자들이, 과고는 3등급대 중후반에 가 있더라고요. 이게 4년 동안 계속 그렇습니다. 과학고 말씀하셨죠? 네네. 네. 외고 특목고도 마찬가지로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일종의 고교 등급제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학이 고등학교 차별을 제도화시켜놨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자료인 거죠.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오셨냐면 학종이 일반고한테 유리하다. 보여주는 데이터는요, 서울대, 연대, 고대가 아닙니다. 서울에 13개 대학까지 간 거니까 사실은 최상위권 대학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고 학생들은 합격자가 1등급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일반고에 있는 아이들 중에 90% 이상은 서울 주요 대학의 학종에서 소외됐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씁쓸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육부 자료에 보면 늘 일반고가 학종에게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의 근거로 쓰였던 것들인데, 이번 데이터를 보면은요, 학종으로 합격한 13개 대학에 거기 학종의 합격자 중에 일반고의 비중, 수능 합격자 중에 일반고의 비중이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학종이 일반고에게 유리하다면 학종 합격자 중에 일반고 학생이 많아야겠죠. 수능 합격자 중에 일반고 학생은 적어야 될 겁니다. 근데 교육부의 실태 자료를 보면 학종 합격자에서 일반고 비중이 더 적고요. 수능 합격자 일반고 비중이 더 많습니다. 이게 최상위권으로 가면 더 극명해집니다. 거기 제가 요 얘기 맞아 드리고 네, 그렇지 얘기해 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제 제가 말씀 드리고 이제 오류를 얘기해 네, 주세요. 말씀하신 정경원 요 얘기 제가 말 끝내고 얘기해 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상위권으로 가면 더 극명해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작년도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친구들 자료를 보면은요. 서울대 학종 일반에 있습니다. 늘 여기다가 뭐 기균도 넣고 직균도 넣고 다 넣으려고 하는데 수능은 일반 수능을 말하니까 학종도 일반 학종을 얘기하죠. 수시 일반으로 정원의 절반 이상을 뽑습니다. 자, 이 학종의 일반고 합격자가 35% 정도 됩니다. 특목고 합격자가 64% 정도 되는 거죠. 학종의 일반고가 훨씬 적은 겁니다. 서울대 정시는 수능 100%입니다. 작년도에 특목고 자사고 수능이 더 유리하면 더 많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특목고 자사고 출신의 합격자는 수능 정시 100%에서 37%입니다.